이재현 작가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새로운 꿈을 찾은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중년층 그리고 노년층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황대훈 기자, 중장년을 위한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소의 윌리엄 세들러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생애를 이렇게 4단계로 나눴습니다. 네. 첫 시기에는 성장을 해서 두 번째 시기에는 정착을 하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3기가 있다는 거죠. 이제 40 이후 한 30년 정도의 시기를 짚어서 이 교수는 3기 인생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저 시기에야말로 그동안 청년기에 쌓였던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아 성취를 위한 새로운 성장이 시작된다. 그래서 저 시기를 2차 성장의 시기라고 불렀고 저 시기를 또 그 뒤에 그 후속적인 저작에서는 뜨거운 나이다. 이렇게 부르고 가장 중요한 최전성기가 오는 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다시 태어나는군요. 다시 성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성장하기, 진정한 성장, 자기가 원하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2차 성장의 시기야말로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점을 지적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다 성장했고 뜨거운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군요, 교수님. 어린 것이 왜 이럴까요? 한참 남았다. 네, 그럼요. 한참. 어르신들 볼 때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고 청춘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저 시기가 정말 맞다고 이야기하고 저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윌리엄 세들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노년기를 재해석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감퇴와 수축의 시기 그리고 퇴보의 시기라는 이야기를 재창조의 시기로 말 그대로 환생 개념처럼 근데 이게 되게 대단히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전까지는 끌려가는 삶을 살아요. 학교 다니면서 성적 때문에 끌려다니죠. 직장 다니면서 상사에게 끌려다니죠. 집에서는 배우자에게 끌려다니죠. 예. 자식들에게 끌려다니죠. 예. 힘들죠. 그죠. 그랬다가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숙성된 나이고 성숙해가는 나이라고 하는 고중년원 나이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눈을 뜨는 시기잖아요. 어쩌면 배움의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두 분이 노년기가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또 자아 실현을 하기에 가장 좋은 적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영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실 성공지향적으로 살아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또 이 삶에 있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지향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년에 들어와서는 자기 하고 싶은 여유가 생기고 또 그런 속에서의 그 하고 싶은 것들을 지향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아 나가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이런 관계들이 새로 형성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매년 한 12,000명의 그 교육 받고 나오시고 이분들이 한 300개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활동의 어떤 에너지를 보면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인생 3막을 활짝 여신 이재현 작가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이제 나만을 위한 나의 취미를 진짜 숙성시키고 그렇게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옛날 부모님들 노인 때 시대는 방 안에서 집 안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제는 밖으로 모든 지금 환경이 좋아졌어요. 밖으로 나오면 문화센터라든지 뭐 그 노인들과 배울 만한 그런 시설들도 많고 도서관도 노인들이 보기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취미를 개발하고 또 노후를 사는 게 그게 그 즐기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배움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배움을 위해서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한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 교육저널팀이 현장에 찾아가 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던 지난 4일. 고운 한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특별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일성여자 중고등학교의 입학식인데요. 각 옹예외 552명이
오늘 일성여자중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입학식을 축하해주는 선배들도 이제 중학생이 되는 새내기들도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네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대등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 중에도 가장 큰 행운이다. 열심히 그리고 천천히 느끼며 즐기며 공부하여 남은 삶을 살지 우련다. 깨닫고 알기까지 70여 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너무 늦었다. 사실 이곳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만학도들이 다니는 2년제 학력인정 평생학교인데요.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배우지 못한 아픔이 기쁨이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하고 입학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 학생들의 나이대도 다양한데요. 올해 최고령 입학생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름은 김보고입니다. 나이는 88입니다. 엄마 옛날에 공부하고 싶다 그랬지. 그래서 그럼 공부하고 싶지. 공부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나이에 공부를 어떻게 해?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래도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입학을 한다는 그 마음이 또 좀 들뜨고 기분 좋아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 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공부 잘해서 우등상은 못 받아도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개근상은 받고 싶어요. 걸어서 학교에 올 힘만 있다면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학생들. 그래서일까요? 조금 가파르게 보이는 언덕인데도 등굣길이 신나기만 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창녕 인력내에서 이제 올 때는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갈 때는 3시간도 좋고. 내가 못 배웠으니까. 못 배워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격동의 시대를 살며 배울 수 없는 한은 커져만 갔습니다. 나는 태어나기를 해방될 때 14살에 졸업을 할 나이에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 강점기 시대라고 하지요. 그때는 뭐 밥그릇도 뺏기는 판이고 세월을 잘 못 만나가지고 공부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내가 8살에 유교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1학년을 접수를 해야 하는데 못했어요. 그래갖고 학교를 못 다녔어. 그냥 항상 머릿속에는 그 공부가 모질한 거야. 맨날 그거 하고 싶은 거야.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드디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학생들. 배움의 시작이 조금 늦었을진 몰라도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큽니다. 이분들의 공부에 대한 열의는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9시에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7시 이전에 와서 문 안 열어준다고 할 정도입니다. 가정주부로서 할 일 다 하면서 시간에 와서 공부하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는 꿈을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 나이 먹도록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하면 되는구나. 내가 정말 진작에 했더라면 좋을까. 그렇게 저기지만 지나간 걸 그랬으면 그걸 바람이 아니라 도전하고 싶어요. 건강이 허락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는 모습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래요. 저마다의 꿈을 품고 배움의 길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딘 학생들. 일성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힘찬 출발, 교육저널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저는 정말 놀란 게 양주에서 마포까지 매일 등하교를 왕복 6시간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우리 집은 종암동인데 제가 일산만 와도 엄청 멀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한 40분 걸리거든요. 다시 좀 반성해야겠어요. 이분들이 대단하십니다.
네, 학구열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김선 박사님도 또 공부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만학도로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전 사실 1945년부터 59년까지 남북 교육제도 비교하는 논문을 썼거든요.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그렇죠. 살아 계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했었는데 그 역사적인 환경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살아있는 역사가 돼서 지금 이분들이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진짜 지금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제가 공부한 거랑 좀 연결이 되면서 가슴이 너무 뭉클한 것 같아요. 네. 늦깎이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의 공부 의욕이 파이야. 아주 뭐 불이 납니다. 한 번 뭐 대부분의 나이 들어서 공부하시는 대학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과제 한 번 넣는 일이 없고요. 출석 꼬박꼬박 하시고요. 네. 심지어 무슨 일 있으면 이메일 보내시거나 아니면 전화하셔가지고 꼼꼼히 물어보시고 장난 아니거든요. 저분들 저희 학교로 모셔야 되겠네요. 네, 우리 이재현 작가님은 소감이 좀 더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분들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었을 텐데 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저도 학교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정 형편들이 다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언니들은 거의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고등교육까지 배웠지만 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옛날에는 이렇게 하얀 그 카라 그 여학생 그걸 입고 학교 가는 거 보면 그렇게 가고 싶었대요. 네, 우리 언니들이. 그런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그래서 못 가니까 네. 그 언니들은 이제 오빠들이 한문 그 글방에서 배워온 그 글을 이렇게 집에 와서 가르쳐주면 그거 어깨너머로 배우고 또 교회에 가서 거기서 글을 깨우치고 이렇게 하고 지났는데 못했던 거를 저 아예 열심히 한다는 그게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학교 젊을 때보다 더 열심히 네. 하고 네. 지금부터 열심히 불태우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배움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황대훈 기자, 이 노인 건강과 관련한 통계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2018년 고령자 인구 통계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주관적인 건강 척도,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나쁘다, 안 좋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39.7%. 네, 답변하신 분들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건강하다, 좋다라고 답변하신 분은 37%. 그러니까 나쁘다고 대답을 하신 분이 좋다고 대답하신 분보다 많은 거죠. 더 많으시군요. 다행히 그래도 좋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올라오고 있고 나쁘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2011년에는 44%까지 됐었거든요.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점. 네, 그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추세를 보면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우리 김영대 대표님,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도 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9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 50% 재단 그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글 내용입니다. 네. 그 9가지 제용에 아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금연 절주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런 일인데 네. 사실 그 우울증의 노년에 들으면서 걸리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후반기에 어떤 교육을 받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네.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사실 우울증 약을 먹던 분들이 많이 건강이 개선되고 밝아지는 저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를 잘 준비하는 게 건강을 또 준비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금연 절주 이런 건 당연한 사항이긴 한데 특히 네 번째에 나와 있는 이 근육 운동. 네, 중요한 것은 근육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요. 예. 네,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 근육이 일정 정도 있어야 그 이 영양 비축이나 이런 것 되고 힘이 저기 하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많이 걷고 등산 가고 하는 건데 그게 어려우면 집안에서 저희가 반드시 하는 게 이제 앉았다 일어서기 한 네. 100번, 그다음에 이 푸시업 한 50번. 이게 굉장히 그 근육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꼭 하나씩 저는 이제 배드민턴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외람되지만 이호선 교수님도 이제 평소에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하시나요? 운동해야죠. 근데 저는 마라톤을 해요. 네, 마라톤 시작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남들이 얘기하는 풀코스 이런 거 아니고요. 10km 이제 경기에 많이 참석을 하는데, 이제 저보다 어르신들이 더 빨리 달리는, 그래서 보통 출발하지만 저는 거의 도착을 내일쯤 하는 그 정도로 천천히 가기 때문에 제가 관절이 그렇게 썩 좋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하는 데가 있고 또 거기 해보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재미참아 하기도 하는데 이걸 마라톤을 나가려면 어쨌든지 간에 하루에 1시간이라도 걸어야 되거든요. 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것 자체가 저한테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제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서 저희 남편도 같이 달리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꼬리는 내일 당연히 오늘은 꼬리 못하고 내일 꼬리 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1년 중에 이 마라톤을 중심으로 1년이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저한테는 하나의 뭐랄까요 과정이랄까 네. 스케줄이라서 일상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호선 교수님, 혹시 요즘에 이 노년층 중에서 뭐 스트레스나 불안감, 우울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많으시죠. 우리가 뭐 이제 우울증은 뭐 거의 만인의 연인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특별히 노년기가 되었을 때는 일단 몸 아프잖아요. 거기다가 활동 아무래도 줄어들잖아요. 거기다가 자식들은 또 나몰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또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있으면서 사실 우리가 현대 노인들의 4가지 고통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실제 우울감을 조금 더 경험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울증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준칙이 있습니다. 3가지만 해결되면 우울증은 사라진다. 어떤 거죠? 네, 그게 이제 저희 상담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학습입니다. 알면 덜 아프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네. 특별히 선택이라는 건 의미와 가치를 향해 가는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 중에 2번째가 들어갑니다. 활동이 들어가요. 일단 그래서 제가 우울감이 있는 분들은 일단 가출하시라 그래요. 대신에 저녁엔 들어가셔야 됩니다. 좀 움직여야 되는군요. 일단 집에서 나오셔서 활동을 하셔야 아무래도 우리 도파민 분비도 그렇고 전반적인 기능도 상승하기 때문에 몸의 문제도 살짝 해결되고 동시에 정신적, 정서적 문제들도 일단 집에서 나오고 활동을 해야 많이 좋아지는 거고요. 네. 3번째가 관계 맺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50플러스 재단과 같이 여러 캠퍼스를 찾아다니고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거기엔 학습이 있고요. 네. 활동이 있고요. 가면 또 나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재혼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감이라고 하는 게 뇌 문제만으로 오롯이 나에게 오는 유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환경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발하거나 혹은 호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별히 너무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움직임과 학습과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우울이 우리에게는 학습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전환의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재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림책을 내시기 전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이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시다 보니까 우울감을 느끼신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노인들은 이제 신체적으로 뭐 이렇게 젊을 때하고 틀리게 몸에 이상이 오니까 네. 조금 그런 우울감이 오는데 그렇다고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마침 도서관이나 그 문화센터나 이렇게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또 저는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 짧은 거예요. 네. 그 시간이 짧다는 거는 즐겁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면 네. 그런 걸 다 떨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호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습과 활동, 그게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빙고.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노년기를 품위 있게 보내기 위한 건강관리법까지 알아봤는데요. 학습, 활동, 관계 맺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인데요. 김영대 대표님, 예. 이 캠퍼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예. 서울시는 이제 6개 광역으로 캠퍼스를 이제 두고 있는데 현재는 서대문에 은평구에 있는 이제 서구 캠퍼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공덕동에 있는 그 중부 캠퍼스가 있고 그다음에 구로에 남부 캠퍼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과 창동역 그리고 광진구 이 3개가 이제 올해 건설에 들어가는데요. 그 밖에도 그 6개 센터가 각 구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캠퍼스와 센터가 모든 구에 하나씩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예산이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캠퍼스에 거의 한 220개 되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자기에 맞는 취미 활동을 또는 일 활동, 그 다음에 지식 활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시민들이 50플러스 재단 하면은 50플러스 뭐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50세 이후에 네. 삶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 장인어른이 좀 전에 칠순 넘무 썼는데 예.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시고 좀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가장 걱정되는 게 수업료. 예. 아무래도 예. 이렇게 아내랑 좀 상의를 해봐야 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되나요? 수업료가? 수업료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시의 재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얼마? 착해요. 예, 보통 강좌당 네. 뭐 한 5,000원 내외. 오, 굉장히 저렴하네요. 5,000원? 10몇 회 하면 한 5만 원 되는데 또 어려운 분들은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그리고 오히려 유료인데 더 많이 몰려서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서울시 산하재단이니까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은 이제 80%를 우리가 하는데 대개 이 서울과 경기도에 살지만 서울에 직장을 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의 한 90% 가까이 서울 시민들이 오시고 나머지 한 1-20%가 경기도나 외부에서도 심지어는 저 부산에서도 오시는 분이 아까 계시다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유료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몰린다는 건 그만큼 컨텐츠가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다양한 그 맞춤 컨텐츠 비슷하게 누구든지 뭐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거의 찾아보면 저희가 여기에 지금 3개 캠퍼스 그 올해 강좌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문화기획자 문화기획자. 예, 그러니까 뭐 행사하고 이럴 때 기획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조건. 그 다음에 게임으로 즐기는 창업 준비. 그리고 1인칭 창직 사기라고 해서 혼자 창직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이 있고요. 1인 창업에 관한 예. 거요. 네. 우리 포털 사이트에 들어오면 다 이 강좌 내용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네. 얼른 모시고 가봐야겠네요. 굉장히 좋아요. 예, 꼭 오십시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50플러스 캠퍼스 정보 잘 활용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흥미로운 수업을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품위 있는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우리 패널분들께서는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지금 노년기를 한창 보내고 계시지만 또 새로운 꿈을 계속해서 꾸고 또 발전시켜 나가시는 이재현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책도 내고 책 작가가 됐으니까 그 그림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림 그리는 시간은 너무 즐겁고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좋은 거예요. 예, 자기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후를 즐기면 네. 더
즐거운 그 노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50 플러스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영대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앞으로 본인의 이제 노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예, 저도 이제 이 50 플러스 대표이니까 지금 이제 대표가 어떻게 저희 50 플러스 재단에서 하는 인생 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제가 이제 대표직을 그만두면 반드시 한번 들어가서 예, 동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진짜 그 짱짱하신 분들 많이 오시고 더불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컨텐츠가 후반기 50년을 보낼 준비에 좋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직 그만두면 제가 인생학교는 반드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좀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노인 전문가이신 이호선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아직 노년기는 아니고 갱년기입니다. 갱년기인데 이제 그 노년기를 향해 가는 하나의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꿈꾸는 노년은 어떤 거냐면 그냥 막 춤을 추는 노년이에요. 네, 그냥 이제 뭐 그냥 잘 못 춰도 내 춤을 추고 싶은 게 제가 생각하는 노년인데 저도 보면은 평생 남의 눈치 많이 보면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늘 시선이라는 게 우리를 움직이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나이 들어가면서는 뭐 잘 못 추더라도 내 춤 추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러면서도 건강 유지하고 어쩌면 제가 꿈꾸는 가장 좋은 거는 춤추는 노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호선 교수님은 정말 즐겁게 노년기를 보내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이제 그냥 옆에서만 봐도 느껴집니다. 네. 안목이 높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좀 젊은 패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우리가 노년기 계획을 세우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선 박사님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내 노후는 이렇게 좀 준비해봐야겠다 뭐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오늘 굉장히 저는 많이 배우고 가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희 아기를 키워주시고 있는데 근데 또 저는 또 일을 하고 워킹맘이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으로서 뭔가 많이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다시 내 꿈은 무엇일까? 그걸 다시 이제 좀 성찰해보고 또 다시 꿈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황대훈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60세까지는 EBS에서 취재 기자로 활동을 하실 텐데 그 이후에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신가요? 정년이 연장되면서 65세까지 갈 수 있는 건데 테니스 같은 거 내가 운동 하나 정도는 꼭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가 그동안 읽고 싶다라고 말만 해놓고 못 읽었던 책 목록 쭉 모아놓고 이거 책 매일 읽어야지. 근데 잠깐 생각해보면 뭐 책 읽고 운동하고 이게 그때 잠깐 좋지 시간이 정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때 뭐 하나 싶었는데 오늘 이제 작가님 말씀 들어보고 50 플러스 센터 얘기 듣고 하니까 창조적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그림은 잘 못 그리거든요.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으니까 저는 한번 글을 써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뭐 저도 그때까지 좀 전문적인 분야를 잘 길러서 박사님처럼 이렇게 수업을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고 50% 센터 같은데 제가 그때 강의할 수 있으면 그때 제가 가서 강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때까지 제가 남한테 가르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가가지고는 제가 배운 거를 또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잘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실 거죠? 그럼요. 예. 예, 행복하게 보내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르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뭐 돈 바짝도 벌고 나중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밖에서 하면서도 집에 가서도 좋은 대접 받고 그런 남자가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조언 듣고 제가 조금 깨달은 바 여러 개 있으니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6분의 패널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노후와 평생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EBS 교육저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벤트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은 EBS 교육저널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스튜디오와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때로는 거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교육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에 대해서 참 관심도 많고 또 기대도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EBS 교육저널은 오늘로써 막을 내리지만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는 이 희망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EBS 교육저널을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